그럼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시장에 또 영향을 준 이슈와 종목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부양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좀 그의 영향을 받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역시 이제 증세,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함께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 하락세를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우지수는 장 마감 직전에 회복됐던 지수들을 다시 하락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더 추가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통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운 이제 부양책 얘기가 나오니까 세금 인상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다시 또 생기고 있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지금 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의 총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좀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고 1.776%까지 치솟아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기술주들이 그동안 뭐 생존을 위해서 혹은 뭐 좀 더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자 저금리의 이자의 대출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대형주인 생존목들도 모두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BNP 파리바에서 오늘 발표한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2%를 넘어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2.2%까지도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를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위기감이 좀 더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가지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1년 내 최고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2월 달에 90.4에서 3월 달에는 109.7로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발표가 됐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좋은 어떤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의 평균치가 한 120대에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큰 이슈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소매 판매 관련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레드북 인덱스,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를 제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9,000개 매장을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9,000개 매장에 대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미국의 존슨 레드북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2021년도에 계속해서 지금 그 부양책에 대한 소득이 있고 이러면서 좀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징후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발표가 9.8% 증가된 거로 나왔는데 가정용품이라든가 뭐 정원 관리하는 장비들, 의류,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서 부활절 관련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가 그래도 조금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뭐 소비 지표들은 여전히 견조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는 항공주들 그리고 일부 소매 업체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4% 넘게 올랐고, 뭐 중국 전기차 업체, GM과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소비재 업종에서 굉장히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소비재 하면은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로 나누는데, 임의 소비재라는 건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 경기가 회복이 되면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소비재들이고, 필수 소비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식음료 같은 회사들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지표들이 좀 엇갈렸는데, 이 업종들이 엇갈렸는데 그 배경에 보면은 소매 판매 지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세로 보였죠. 근데 오늘 이제 발표된 데이터 중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구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소비에 있어서도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수익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소득층에 있는 저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구직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일자리 구하는 면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제 고소득자들은 빠르게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떤 서비스업에 있다라거나 어떤 뭐 그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그런 임의 소비재는 상승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라든가 나이키, 홈디포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특히 이제 에듀케이션 관련 서비스 회사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타이슨 푸드라든가 켈로그 같은 주식들은 마이너스 1% 내외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재 업종들이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좀 엇갈리는 모습을 크게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점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밸런스에서 오늘 타겟 얘기를 좀 했습니다. 타겟이 앞으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가지고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23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타겟이 최근에 이제 온라인 부분에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특히 밸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한 게 월마트와의 경쟁 우위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는 아마존닷컴 그다음에 월마트 그리고 타겟 이 순서로 왔는데 타겟을 이제 월마트와 견줘서 월마트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마트는 하락 마감했고 타겟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200달러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200달러도 못 지키고 199.77달러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룰루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추정치가 2달러 49센트였는데 오늘 2달러 58센트로 주당순이익 발표를 했는데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이제 터져 나왔는데 1년치 가이던스 발표하는 데서 이제 시장 기대치를 좀 줄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통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컨테이너가 부족하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도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국가별로 지금 항구들이 제대로 이제 하역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아직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어가지고 어떤 실적 전망 자체가 유통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좀 낮춰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되긴 했는데 장마감 후에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달러 강세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93을 돌파한 상황인데 뭐 달러나 유가 등등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나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유가가 잘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달러가 좀 걸림돌이 됐습니다. 오늘 크루드 오일이 마이너스 1.79%나 하락을 했습니다. 60달러 선을 지켰는데 오늘 보면 이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의 봉쇄 조치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수요 전망을 단기적인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내 분위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강달러 기조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만도 미 상무부 장관이 강달러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강달러 기조가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강세로 보이다 보니까 원유 결제하는데 달러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유가 하락을 좀 부추긴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마진콜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헤지펀드 디폴트로 인해 가지고 마진콜 사태가 생겼고 노무라 증권을 비롯해 가지고 일본 금융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미국 내 고객들의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주가 하락이 일부에서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 투자자들이 지난번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옵션 거래 해지 목적으로 아마존닷컴을 비롯해서 이제 대형 기술주 매도 사건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요지부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타격을 좀 받았던 비아콤이라든가 디스커버리 같은 회사들이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마이너스 50% 내외의 그런
그렇게 급락을 보여줬는데 그 외에 지금 우려됐던 미국의 은행주라든가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직접적인 충격 요인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업종의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0.8% 상승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은행 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을 모두 되돌리면서 2%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달러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달러 강세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 계획을 이제 얼마나 크게 발표를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21명의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서한을 보냈죠. 이제 주당 $300 실업 보조금이 이제 9월 6일까지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연장해서 더 많이 줄 수 없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지원책들이 일찍 소멸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오늘 보여줬듯이 증세 계획안도 같이 발표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함께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달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노동시장 지표가 줄줄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단 내일 ADP 고용 변화에서 이제 49만 건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발표 예정인 비농업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45만 건에서 최대 한 65만 건까지도 지금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주택 관련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1월달 13% 증가한 것보다 이제 조금 둔화돼서 9.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이제 한파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던 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량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지금 발표되는 이제 원유 재고량들은 어떤 여름철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뉴욕 지역의 제트 연료 소비가 급증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뭐 재고량 감소가 소비 회복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재고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고가 증가하면은 여름철 여행 수요 증가 그리고 자동차 운행 증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재고량을 늘리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나 하락이 반드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또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오늘도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